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을 방문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충북 단양에서 불교계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의 오찬 회동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오늘은 방역 현장을 찾았다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경기도 고양에 있는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을 찾았습니다. 최근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병상 확보가 시급한 과제가 된 상황에서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기로 한 민간병원을 격려차 방문한 겁니다. 이 후보는 이곳에서 의료진, 병원 관계자들과 만나 어려움을 듣고 병상 확대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후보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민간 병원들이 이제 이 공익 영역에서 해야 될 일들을 대신 감당해 주기 때문에 손실을 보면 안 되고 당연히 피해 없게 복귀할 수 있도록 또 열성을 다해서 환자들 돌볼 수 있도록 저희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 후보는 또 오후에는 당사로 돌아와 코로나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정책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대적 재원 투입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정책 발표가 끝난 뒤 취재진과 가진 질의응답에서는 윤석열 후보 측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만 토론을 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닐 거라며 그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놓고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든지 이런 걸 하고 그럴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자는 건데 특정 과거 사안에 대해서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목표에 네거티브만 하자는 정책 토론, 이건 정책 토론이 아니죠. 이 후보는 또 국민 정책 제안 행사에도 나섰는데요. 그동안 SNS를 통해 발표해온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행복을 주는 이른바 소확행 공약을 요약해 소개하고 앞으로 국민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이재명 플러스도 공개했습니다. 이 후보는 최근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윤 후보를 제치는 이른바 골든크로스를 이루면서 민주당 선대위도 고무된 분위기인데요. 민생과 밀접한 방역과 정책 행보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충북 단양에 방문했죠. 네, 1박 2일의 TK 순회 일정을 마친 윤석열 후보는 오늘 충북 단양에서 오전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전 대한불교 천태종의 본산인 구인사를 방문해 법회에 참석했는데요. 행사를 마친 뒤에는 기자들과 만나 현안에 관한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윤 후보는 특별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 후보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자 신분으로서 또 법 집행을 한 부분과 또 정치인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다 크게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그 평가 그리고 국민의 통합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최근 선대위 쇄신을 둘러싼 내용을 두고 이를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 대표의 선대위원장직 사의 표명 이후 내용을 겪으면서 이딴 논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윤 후보의 지지율이 뚜렷한 내림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지만 이 대표는 선대위 쇄신을 요구하며 복귀 의사가 없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찬회동에서 김 위원장이 이 대표의 선대위 복귀를 설득해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새롭게 전열을 정비할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됐는데요. 1시간 반 정도 이어진 오찬회동은 이 대표의 선대위 전격 복귀 같은 뚜렷한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로서의 이 선거에 대한 역할을 다 할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니까 당 대표로서 대선을 갖다가 승리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잖아요. 그 역할을 다 할 거예요. 이준석 대표 역시 취재진과 만나 김 위원장과 상황을 공유하는 정도였다며 특기할 만한 입장 변화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선대위 쇄신 요구에 대해서도 선대위 변화를 포함해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윤 후보의 만남도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 선대위 갈등 봉합을 보여주는 가시적 성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본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법안들이 처리됐습니까? 네, 국회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과 정치개혁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만 25세로 규정된 국회의원 지자체장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당장 내년 3월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고3 학생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예정됐던 언론 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의 활동 기한도 내년 5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본회의에 앞서 가진 의원총회에서 어제 법사위에서 충돌했던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김진우 공수처장은 사퇴를 하고 감옥에 가야 한다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여당은 공수처의 통신조회는 사찰이 아닌 정당한 활동이란 점이 분명해졌다며 윤석열 검찰의 통신조회 기록을 거론하며 윤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국민이 자신도 모르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에 나설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